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첼로의 케인이라는 자전거입니다. 지난번에 엘리엇을 탔을 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케인은 반대로 상당히 덜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저의 아주 주관적인 그 느낌과 뇌피셜 이야기들을 그냥 가감 없이 쏟아낼 테니까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첼로라는 브랜드는 보통은 이제 입문할 때 많이 구매를 하는 자전거죠. 그러니까 로드 사이클을 입문할 때 이게 저도 원래는 그 알루미늄으로 된 로드를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본으로 된 걸 써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첼로라는 브랜드를 알아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300만 원 초반대 자전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처음 그때 카본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도 첼로 K는 저한테는 좀 비쌌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을 해보려고 중고 시장에서 이제 첼로 케인이나 거스토, 트리곤 다크니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찾아 헤매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첼로 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추억이 있는데 이거를 거의 10년 만에 처음 타보게 됐어요. 이 제품의 느낌을 딱 표현하자면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 누가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같이 좀 고인물이 이 자전거를 딱 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스탠다드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잘 나간다. 아주 뭐 이거 뭐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자전거를 한 몇 년 탄 것 같아. 내 자전거 같아. 그래서 처음 딱 타가지고 가는데 오랫동안 제가 탄 자전거처럼 이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피팅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장 높이만 제가 기존에 타던 자전거하고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뭐 컴포넌트 바꾼 것도 없고 뭐 안장이나 핸들바 바꾼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판매되고 있는 순정 그대로 상태인데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이질감 없이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왜 엘리엇도 처음 딱 타보고 이거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올라운드 맞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거는 올라운더로 나오고 첼로 엘리엇은 에어로로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나온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라인업이 많지 않은 이런 작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 이 올라운더가 약간 엔듀런스 성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올라운더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 기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타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벨로라고 하면 R5가 올라운더잖아요. 뭐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세요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어필이든 다운힐이든 평지든 다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나온 게 그 올라운더 R5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형이 뒤섞인 그런 코스에서도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로드라는 스포츠가 그러니까 자 근데 이런 작은 브랜드에서는 선수들이 탄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이제 가벼운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탔을 때 몸이 좀 불편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엘리엇을 타보고 놀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첼로라는 브랜드가 막 선수들이 크게 경기에서 타는 제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공격적이어서 놀랐던 건데 이거는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편안한 제품. 그래서 올라운더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엔듀런스에 좀 더 가까운 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획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제품은 진짜 동호인들이 거의 타는 거고 마케팅도 막 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낸 걸로 마케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탈 때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완벽하게 엔듀런스 자전거로 가진 않더라도 약간 그런 성향을 담은 올라운더면 사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타고 평지를 달리는데 그냥 지오메트리가 사실 그냥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상체를 이렇게 많이 수그리지도 않고 팔이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각 마실 하거나 그럴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밟아서 댄싱 치거나 어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땐 그냥 이렇게 내가 수그리면 되니까 그거 자체가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그 손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도할 때는 또 그렇게 밟을 수 있고 그다음 평상시에 그냥 이제 LSD처럼 LSD가 뭐냐면 이제 긴 거리를 천천히 가는 걸 이제 LSD라고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그냥 바람 쐬면서 달릴 때는 그냥 정상적인 자세로 후드 잡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엘리엇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필 같은 데서 댄싱을 칠 때 초보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댄싱 자체가 어색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공격적인 자전거를 가지고 휠 베이스가 짧은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댄싱을 할 때 금세 적응되긴 했지만 아예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 그런 게 좀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바로 해도 뭐 전혀 댄싱 하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그런 밸런스가 잡히고 뭐 이거는 완전히 그 초보자분 혹은 그 자전거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때 이제 더 좋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오메트리 자체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제 후반부에 약간 아쉬운 점들이 나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올라운더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보통은 가벼워요. 에어로보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자체도 얇고 그 다음에 올라운더라는 것 자체가 어필을 갈 때도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경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그 올라운더를 경량 프레임이죠. 그 경량 프레임을 올라운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클라이밍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가벼운 거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막 가볍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태 완차 그대로로 했을 때 지난번 엘리엇보다 무거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난번 엘리엇은 그 에어로 자전거라서 8.3kg인가 그랬잖아요. 얘는 8.5kg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프레임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 각종 이런 바퀴라든지 뭐 이런 핸들바 이런 컴포넌트들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하면 아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본 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건 어디서 지금 나오는 차이냐면 이 상품 기획에서 나오는 차이예요. 지난번에 엘리엇을 그 선수들이 직접 탄다고 그랬잖아요. 이 첼로의 프로팀 선수들이 직접 타면서 뭔가 첼로 내부적으로 엘리엇을 우리는 좀 더 주력 상품으로 밀자 약간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체형 핸들바도 들어가고 카본 휠셋도 들어가고 더 좋은 제품들을 좀 섞어서 주는 이제 그런 구성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휠셋도 알루미늄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바랑 스템도 알루미늄, C포스트도 알루미늄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을 거의 포기했죠. 그래서 올라운더인데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를 올라운더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렵다. 지오메트리는 편안한데 오히려 더 무거운. 그러니까 이거 엘리엇 때부터 조금 이상한 게 엘리엇은 공격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놓고 구동계랑 이런 거는 아주 자린이 친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좀 상충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운더 프레임을 가지고 무거운 컴포넌트들을 달아서 결국 완차가 에어로보다 더 무겁게 나오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번에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그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거죠. 왜냐면 이 첼로 K이라는 거는 엘리엇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기 때문에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컴포넌트들을 해서 더 가볍게 해서 뭐 이제 이걸 300만 원 후반대에 파느냐 아니면 300만 원 초반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섞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입문급 300만 원대 정도 되는 입문급 자전거에서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게 낫죠. 예, 300만 원 초반으로 한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욕심이 있는 분들은 휠셋 같은 건 구입해서 뭐 바꾸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요즘에 워낙 저렴한 카본 경량 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만 끼워줘도 무게가 확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입문급 자전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체형 핸들바를 좋아하지 않는 게, 일체형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량이 되고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할 수는 있는데 이 피팅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라 너무 좀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스템도 내가 길이를 바꿔가면서 내가 핸들바 위치를 좀 더 멀게 했다 가까이 했다 나한테 맞는 스템을 좀 찾는다던가, 아니면 자전거가 좀 작아서 핸들바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스템이라도 좀 늘려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피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일체형 핸들바는 진짜 최대 적이죠. 왜냐면 일체형 핸들바라는 것 자체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교체할 때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풀 인터널이라고 하죠. 그 핸들바 안쪽으로 케이블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거의 샵에 가서 뭐 블리딩부터 다 다시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핸들바를 교체하는 건 거의 완차 조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용 자체도요. 그래서 그 샵에서 그거 해달라 그러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입문형 자전거한테 일체형 핸들바를 넣는 건 그런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사이즈,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분명하게 고를 수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게 나한테 맞다 라고 하면 그런 일체형 핸들바를 아싸리 처음부터 구입을 해버려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 잘 모르는데 그게 뭐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못하겠고, 사이즈? 나 잘 모르는데 그냥 뭐 라지, 미디움 뭐 이 정도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이즈 차트에 있는 내 키랑 비교해서 그냥 뭐 미디움 사면 된다, 라지 사면 된다,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체형 핸들바보단 이렇게 핸들바랑 스템이랑 요게 나눠져 있는 요런 제품을 사는 게 조금 그 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체형 핸들바도 아니고 풀 인터널도 아닌데 여기 선이 이제 살짝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뭐 굉장히 깔끔하게 많이 숨겨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얼핏 보면 거의 풀 인터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역시 구동계 역시 105 Di2가 달려있는데 앞에 크랭크는 컴팩트가 달려있고요, 뒤에 스프라켓은 34T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니 세팅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전거 입문하신 분들이 탈 때 어필 올라가실 때도 그 기어비가 막 모자라서 못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못 올라가는 건 본인 문제예요. 구동계를 이렇게 컴팩에 34T를 꽂아줬는데도 어필해서 못 올라가고 이제 끌바하고 내렸다, 그거는 이제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 자전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지오메트리 얘기를 조금만 더 다시 돌아가서 하자면, 그 지오메트리가 거의 그 올라운더가 아니라 이거 그 엔듀런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역시나 지오메트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스택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리치가 짧아요. 그러니까 리치라는 건 여기 앉아있는 안장 여기서부터 이제 핸들바까지 요 거리, 팔 길이, 팔 리치가 짧다 길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팔이 닿는 그 거리를 기냐 짧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면 몸이 더 수그려지겠죠? 이제 공격적인 쪽으로 가는 거고요. 리치가 짧으면 몸이 슬 거예요, 위로.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편안한 핏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리치는 짧고 엘리엇에 비해, 그 다음에 이 스택은 높고, 그러니까 몸이 훨씬 더 이렇게 서서 갈 수 있다, 로드 치고는. 그러니까 이제 허리나 고개나 이런 게 훨씬 덜 아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첼로끼리 비교하는 거 말고 제가 전에 타던 서벨로 R5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서벨로 R5랑 비교를 해보면 서벨로는 어쨌든 올라운더라고는 하지만 걔로 이제 대회에서 성적이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그 올라운더인 R5, 서벨로의 R5보다 칼레도니아에 조금 더 가깝다. 근데 칼레도니아는 이제 엔듀런스 바이크거든요. 좀 더 장거리를 타겟으로 나온. 근데 칼레도니아에 비하면 조금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R5에 비하면 좀 더 편안하고, 그 사이 정도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괜찮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나 그런 거는 일단 아마 동호인분들, 자전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마일리지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탈 때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디자인은 지난번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컬러감이나 이런 게 좀 되게 화려했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 뒤에 에어로 하겠다고 막 여기에도 뭐 막고 막 그래서 되게 뭔가 화려한 디자인이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자,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첼로라는 로고예요. 이 첼로라는 로고가 엘리엇에서는 여기 그냥 빵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첼로 이렇게 확 써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피해 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이게 어디 써 있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위에서 보면 보여. 근데 옆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많이 판매하려면 첼로라는 로고가 가급적 좀 잘 안 보이게 해야 됐다. 한국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굉장히 좀 이 된장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막 수입 자전거들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이런 것들을 로고를 좀 이렇게 많이 안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를 없애든지 아니면 아주 작게 표기하든지 그러면 안 됩니까? 이제 아마 누군가가 그 얘기 했을 텐데 그게 받아들여졌을 거야. 근데 그 엘리엇은 왜 그렇게 안 했냐? 엘리엇은 이제 선수들이 타고 직접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고를 아예 그렇게 안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선수들이 직접 타는 자전거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주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생각이 로고의 위치를 결정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첼로 로고 자체가 예쁘거든요. 저는 이제 자전거에 그 로고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고빨이라 함은 비싼 로고 브랜드의 로고여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로고가 예뻐야 자전거가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상하게도 제가 이제 안 좋아하는 그 로고 중에 하나가 그 팩터의 로고인데, 팩터 로고가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초기에 되게 이상했어요. 뭔가 이렇게 막 기본 폰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디자인이 하나도 안 된 그냥 타자로 그냥 팩터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디자인을 한 거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첼로 로고는 되게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첼로 쓰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보다 여기다 쓰는 게 더 자기 생각엔 예쁘고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자이너 분이 이쪽에다가 넣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여기 빤히 보이게 그냥 옆에다가 다운튜브에다 그냥 첼로 빵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뻐요. 로고 예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것도 이제 뭐 몇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펄이 들어가, 이게 회색이 그냥 회색이 아니라 펄이 들어간 회색인데, 이 펄이 들어가는 게 도료 자체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일반적인 색깔로 하는 것보단 나름대로 좀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더 예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회의적인 게 이 그 펄이 들어가는 이런 도료는 사실상 진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봐야 펄이 들어갔네? 이렇게 느껴지지, 그냥 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특히나 이런 회색은 더 그래요. 이제 아예 진한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는 펄이 들어가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근데 이런 회색이나 뭐 흰색 이런 건 펄이 들어가도 잘 티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 괜한 데 돈 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와야 이제 겨우 펄이 들어갔구나 확인이 되거든. 펄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딱히 더 예쁘거나 뭐 막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기왕이면 뭐 쓴 거 자체는 좋은데 조금 그 효과를 덜 봤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타이어인데요. 타이어는 이제 소모품이니까 물론 이제 쓰시다가 교체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휠셋 자체가 일단 뚱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뚱림이 뭐냐면 이 휠 자체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MTB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 가로로 두껍잖아요. 로드는 얇고. 근데 이제 이 로드의 요즘 추세가 뭐냐면 뚱림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두꺼운 그 휠이랑 타이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보편화되어 있는 뭔가 그 스탠다드 는 거의 28C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두꺼워졌어요. 옛날엔 진짜 21C 쓰다가 23C가 보통이었고 25C는 와 진짜 뚱님이다, 너무 두껍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25C가 거의 마지노선이고 28C가 거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는 막 이제 30C까지도 쓰는데 이게 점점 두꺼워지는데, 그 두꺼워지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무거워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그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도입되면서 또 일어나는 변화 같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휠 폭이 넓은 게 손해가 아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타보면 25C나 뭐 28C나 막 기록적으로 뭔가 그게 막 얼마나 유의미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유의미한 건 뭐냐면 28C 정도 썼을 때 그 안정감과 이제 25C나 뭐 23C 이런 얇은 타이어를 썼을 때, 25C가 얇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근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얇은 타이어를 썼을 때 안정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28C 정도 되는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다운힐 같은 거 할 때 특히 고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급작스러운 뭐 홀이나 돌멩이, 뭐 나뭇가지 이런 것들 밟거나 할 때 그 안정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사실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동호인이니까 다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좀 더 안전하게 타야 되는 이런 동호인들한테는 좀 두꺼운 타이어를 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첼로도 뭐 엘리엇이든 케인이든 지금 25C가 기본인데, 가급적이면 다음번에 뭐 다시 신제품 기획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만 더 두꺼운 타이어로 해주시면 아마 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첼로 케인, 네, 저한테는 좀 옛날에 사고 싶어서 엄청 찾아다녔던 예, 그런 녀석이었기 때문에 조금 추억이 있는 자전거였는데, 지금 오랜만에 한번 타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입문자분들한테 추천할 땐 저는 엘리엇보다는 첼로 케인을 좀 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제 310만 원대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도 좋고, 지오메트리도 좀 더 편하고, 다만 이제 휠셋이나 핸들바 같은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이라도 그 업그레이드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을 거예요. 타면서 특히 이제 그냥 혼자 가볍게 타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이걸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사람들이랑 좀 같이 투어도 다니고 해보고 싶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타시다 보면 아마 금세 저런 부품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거고,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부품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취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비용적으로 조금 더 추가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라면은 굉장히 추천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에어로 자전거가 좀 더 멋있다라고, 남자분들은 멋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그 첼로 엘리엇을 좀 더 멋있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두 개를 다 타보면 케인이 훨씬 더 편하고 오래 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쨌든 오늘 첼로 케인, 저의 짧은 시승 소감과 요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전해드렸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브랜드의 자전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